오늘 첫 번째 준비되어 있는 이 명인의 목소리는 허스키 목소리라든가 샤우팅 창법이라든가 뭐 이런 따위의 미천한 표현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흔히 매스컴에 의해서 혹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원초적인 울부짖음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얻었습니다만 그 말로서도 역시 표현할 수 없고 이 목소리의 질감을 느끼고 싶다면 그것은 뚫려있는 너의 귓구멍으로 들어라 라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창법, 이러한 목소리는 대한민국 음악계에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고 또 그 이후에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이런 창법은 수많은 이 명인의 모창자를 탄생시켰는데 사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예 가수 중에서는 이 명인의 목소리 혹은 창법, 지르는 방법을 흉내내는 그런 가수들이 꽤 많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저의 의견입니다만은 이 명인의 목소리는 우리나라 대중음악계가 발전하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손해를 끼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따라 부르지 않았다면 멀쩡히 노래 잘 부르고 가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내서는 안 될, 흉내내어지지도 않을, 흉내낼 수도 없는 목소리에 감히 도전했기 때문에 성대 버리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창법으로 이렇게 판 몇 장 내다가 사라지고만 그런 쭉정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왜 흉내내냐고요? 되지도 않을 거를. 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목소리는 트레이닝에 의해서 훈련되는 목소리도 아니요. 그렇다고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타고나는 것도 아닌 예외 중에 예외. 그리고 그 예외 중에 또 예외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계의 자존심이고 프라이드고 외국인들에게도 이렇게 기꺼이 소개할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면서 또 대한민국 음악계에 선례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외국에서도 이런 목소리에 선례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이 들국화의 데뷔 앨범을 통해서 아주 잘 다듬어지고 깔끔하게 전달이 된 그런 목소리입니다만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인권 씨의 목소리를 레코드를 통해서 파악을 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음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도 물론 좋지만 라이브 현장에서 전인권 씨가 이 내뿜는 목소리를 직접 듣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목소리인데 앨범으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한 100에서 150 정도 된다면 라이브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수치는 무한대 정도로 그 당시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막 그렇게 가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 전인권 씨의 목소리의 특징이라면은 그 목소리의 특징이 어떻고 창법이 어떻고 남이 얘기해봐야 하등에 상관이 없는 그런 목소리라는 겁니다. 권투 선수를 치면은 마이크 타이슨 정도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타이슨이 뭐 그 권투를 하는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떨어진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그 권투의 테크닉 가지고 타이슨을 논한다는 건 좀 웃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목소리를 떠는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도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 의도 안 한 것인지 이 지역에서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별로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목소리고요. 이것이 본인의 부단한 노력으로 된 것인지 선천적으로 된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는 독특하다, 유니크하다라는 점에서는 뭐 거의 비견할 데가 없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이 들국화의 앨범 자체가 가지는 가치도 역시 우리 대중음악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70년대가 사실 그 전 세계 대중음악의 전성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80년대는 그 70년대에 나왔던 모든 그 황금 시대 엑기스의 음악에다가 기계가 발전한 것들을 이제 좀 덧붙여서 여러 가지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던 시기고 90년대에는 다시 그 70년대의 정수들을 리메이크 한 데다가 요즘 발전한 기술들을 붙여가면서 더더군다나 그 좋은 멜로디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포화 상태가 이르면서 전 세계 뮤지션들이 새로운 멜로디를 써낼 그 공간을 찾아서 헤매면서 막 부딪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역시 음악인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 대중음악의 황금기는 1970년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70년대 이전에 있었던 여러 서양의 흐름들이
그래도 거의 모든 장르들이 우리나라에 다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뭐 락이나 소울이나 리듬 앤 블루스나 이런 데서 신중현 같은 선각자들이 활약을 했고, 또 조용필 같은 아티스트는 전방위적으로 뛰면서 이 부분 저 부분들을 닥치는 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훌륭하게 소화해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계를 완전히 한 수준 끌어올렸었습니다. 또 사랑과 평화 같은 밴드들은 한편으로는 그 재즈적인 어프로치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디스코 음악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음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요. 자, 그럼 70년대 음악의 정수가 담겨서 잘 정제돼서 뿜어져 나온 음악이 바로 들국화의 첫 번째 앨범입니다. 근데 이 앨범이 발매돼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시기는 1985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음악에 사실 정수를 모아놓은 이 앨범이 발매된 것이 80년대 중반이라는 것이, 들국화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 천박한 그 상업적인 풍토를 뚫고 데뷔하는데 무려 10년 이상의 세월을 지체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들국화 그 데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계 표면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그 가졌던 엄청난 고난의 시간,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팬들이 더더욱 들국화를 마음속으로 성원하게 되고 심정적으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동정표를 던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마치 들국화라는 이 한 송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의 세월이 인위적으로 부과된 것이냐, 그 고난의 세월들은 결코 뭐라 그럴까요,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음악들이 발표됐는데 시간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 푹 삭아서 연마돼서 완전히 익어서 이 감으로 치면 완전히 벌어져서, 그러니까 데뷔 앨범인데 이게 완전히 익어서 벌어져서 옆에서 단냄새가 팍팍 풍기면서 찐액이 쫙쫙쫙쫙쫙 흐를 정도가 돼서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이 된 상태의 데뷔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또 밴드의 두 사람의 축, 최성원과 전인권이라는 두 사람의 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데서 그 이후에 전인권의 앨범과는 또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최성원의 깔끔한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한 프로듀서로서의 솜씨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서정성, 이런 것들이 전인권의 그 터프함과 야성적인 원초적인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정말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게 되고, 지금 들어보면은 사운드에서 촌스럽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음악이든지 세월이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들어서 뭐가 촌스럽던 간에 뭔 상관이냐, 음악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절대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 들국화의 공연을 저는 고등학생 때 소극장에서 드럼을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 연주하고 있던 통기타를 손으로 치면서 비트를 맞추면서 연주하는 그런 공연을 처음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성적이 급전직하 떨어지면서 머릿속에서 전인권 씨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아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부모님들이 공연 가라 그러면은 공부 안 한다고 안 보내준다 그러는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생겨버리는데, 그 당시 들국화가 그러니까 자기 데뷔 앨범을 갖기 전에 외국 팝을 그냥 스테이지 위에서 커버해서 부르고 있던 그 노래들은 할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라는 노래, 또 스틱스의 노래들, 지금 저는 그 Come Sail Away라는 노래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Best of Times도 물론 훌륭했던 것 같고요. 또 For the Peace of All Mankind라든가, 하여간 이 70년대 우리나라 대중들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명곡 중에 명곡이라는 것들은 다 불렀는데, 이글스, 비틀스 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외국 팝의 명곡을 우리나라 밴드가 커버를 했을 때 원곡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들국화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 전인권 씨의 솔로 앨범에 발표되어 있는, 또 전인권 씨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노래 중에 하나인 사랑한 후에라는 노래는 그 원곡인 Palace of Versailles를 들어본 사람들이 이게 뭐냐 시시하게라고 절규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원곡에 비해서 커버곡이 월등히 낫습니다. 그만큼 원곡의 편곡이라든가 원곡의 분위기를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 보컬리스트 전인권 씨의 존재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전인권 씨의 노래를 흉내내거나 따라 연습하는 후배들을 보면은 저는 일단 말리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또 전인권 씨의 목소리가 가지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그 어떤 기교를 배워서 부르는 것, 또 남의 노래를 일단 흉내내 보면서 노래를 하는 것, 뭐 이런 과정들을 뭐 어느 정도씩은 거칩니다마는 이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주변의 모든 삶의 기쁨, 슬픔, 뭐 그 안에 단맛, 신맛, 짠맛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전인권 씨 목소리는 그 본인의 인생관이라든가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소리에 묻어나오고 또 그 솔직한 표현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삶을 살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혹시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상상을 해본 그 그림이 너무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느낌은 바로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그 가사 안에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딴 거 신경 안 쓰고 난 몰라 노래할 거야 이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로 들잖아요 목소리에서. 그 명창열전 파트 1에서 가사를 잘 표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고 그 노래하신 분이었는데 고민을 했었는데 가사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르고 있는 단어의 뜻을 듣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그런 평을 보내주셔서 이야 이건 명창열전 원한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 고스 식구들의 수준에 대해서 제가 참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이 가수의 목소리라고 할 적에 가장 적나라하게 자신을 그냥 빨가벗고 드러내버리는 그러면서도 이 전인권 씨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삶을 표현한 그 태도와 목소리와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자기가 그거를 자기 경우에 적용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이 목소리를 무작정 흉내낸다는 것은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인권 씨의 목소리와 창법을 흉내냈던 많은 가수들이 실패하게 된 것은 이 창법의 겉에 보이는 지르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목소리 긁는 부분 이런 겉모습을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술적으로도 이 전인권 씨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특히 그런 아까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타이슨 권투가 그거 아닙니까? 권투가 스포츠라고? 너네가 볼 땐 지금 내가 스포츠 하는 걸로 보이냐? 난 이거 싸움이야. 난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은 싸움이고 올라가면 글러브를 사람들이 내 손에 왜 끼워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널 때려 눕히려고 링에 올라가 이런 거 아닙니까? 무섭죠? 잽이 어쨌다고 무슨 소리야 난 제일 날려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타이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인권 씨 목소리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부르고 있으면 그냥 이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고 삶이고 뭐 그런 거지 뭐 노래가 삑사리가 났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10대에 부르는 목소리 20대 노래란 무엇일까? 30대 노래란 무엇일까요? 10대에 부르는 목소리는 그냥 자기 삶을 더더욱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또 20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식이라든가 사회생활에서의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돌 가수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런 솔직함이 묻어나올 때 그것이 미숙한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참 기분 좋음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다 동조하게 되고 또 노래를 듣는 10대들은 자신들과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10대의 완벽한 테크닉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20대 이후에도 살아남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10대 자신이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 삶의 부분들을 지나친 테크닉을 통해서 표현해버리고 나면은 20대 이후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또 10대의 그런 솔직함이 묻어나오는 목소리, 예쁜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식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맞춰가려는 목소리만 계속해서 불러버리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게 됩니다. 아마 요즘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아이돌 음악 자체를 나쁘게 봐서가 아니라 너무 그런 식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목소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진부함이랄까? 짜증남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0대가 되면 이제 남자는 수염이 나고 여자는 2차 성징을 통해서 쪽방이도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는 소년, 소녀라는 그 남성과 여성의 중간에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남자 영역, 여자의 영역,
이런 쪽으로 각계 약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숙한 목소리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삶의 쓴맛까지 표현하는 그런 목소리가 되려면 대부분의 가수들이 30대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전인권 씨의 목소리는 바로 그런 테크닉과 자신의 삶의 영역과 이런 것들이 딱 균형 잡히게 만나면서 절정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은요, 힘 면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근데 40대의 그 연륜 같은 것들이 그런 부분을 커버해 나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전장에서 만난 굉장한 무사인데, 힘은 30대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여우처럼 익은 그 전장에서의 기술이 이 무사를 보호하면서 그 뒤에 후광을 또 하나 만드는 그런 멋진 모습이 생기고요. 50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아무래도 육체가 그 악기이기 때문에 그 악기가 노화하면서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다른데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아티스트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존경을 표해야만 하는 그런 뒷분의 후광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또 아티스트의 삶을 유지해 나가죠. 전인권 씨의 요즘의 목소리는 그래서 예전에 전성기 때 지르던 그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역시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전인권 씨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그래서 뭐 다른 가수들도 대부분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감동은 예전보다 더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요새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목소리가 갈라질 때도 있고 이렇게 삑사리가 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흉하게 들리지 않죠. 오히려 더 진한 더 끈적끈적한 국물들이 줄줄 흐르고 있는 이게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요즘입니다. 이 전인권 씨와 비슷한 야성적인 원초